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측정의 표준오차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자가 있는데 이게 1mm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측정한다면요, 그 오차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0.5mm가 될 거고요, 요만큼이 오차 범위가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뭔가를 우리가 측정했을 때 이 실제 실측치는요, 요 오차 범위 안에 어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실제 의미요. 측정의 표준오차의 의미는요,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재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를 말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검자의 이론적인 진점수, 실제 길이는요, 수검자의 이론적인 진점수를 포함하는 오차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수검자 실제 값은 요 오차 범위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측정의 표준 오차가 3이고요. 실제 측정치가 20이라고 하면 샘플링에서 나타난 그 실제의 결과는요. 바로 측정치인 20의 표준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 있을 거라고 통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값을 1이라고 읽었을 때 실제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0.5 안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 통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MBTI의 4가지 양극 차원에 대한 선호 부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첫 글자를 따서 애정판생입니다. 에너지의 방향, 정보의 수집, 판단적 차원, 생활 양식 차원이요. 에너지의 방향은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에너지의 방향 차원, 외향성, 내향성입니다. 정보의 수집은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무엇에 의존해서 받아들이냐의 문제고요. 정보의 수집 혹은 자극의 인식 차원이라고도 표현해도 됩니다. 감각에 의존하느냐, 직관에 의존하느냐의 문제예요. 감각형, 직관형이요. 판단적 차원, 뭔가 판단을 내릴 때 감정적으로 판단하느냐, 사고적으로 판단하느냐, 사고형, 감정형이요. 생활 양식 차원이요. 판단형이냐, 지각형이냐의 문제입니다. 첫 글자 다시요. 애정판생입니다. 스피어만의 지능에 관한 이 요인설에서 두 가지 요인을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스피어만은 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요인 분석법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능은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설명해야 되는 거 일반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 특수 요인이 있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일반 요인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활동에 일반적으로 모든 지능 활동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인 이게 일반 요인입니다. 특수 요인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인지 과제를 처리할 때만 동원되는 능력에 해당되는 요인이 따로 있다. 이게 바로 특수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요인의 예로는 사실 기억력, 추론 능력 같은 게 있고요. 특수 요인의 예로는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 치료 상담에서 말하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4가지 특성입니다. 개방적이고요. 실존적인 삶을 살고 창조적이고 자유의식을 갖습니다. 다시요. 체험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요. 실존적인 삶을 살고요. 창조적이고요. 선택에 대해서는 자유의식을 갖습니다. 체험에 대해 개방적, 실존적 삶, 창조적, 선택에 대한 자유의식 이렇게 4가지입니다. 검사에서 채점자 혹은 평정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차의 유형 3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후광 효과, 관용의 오류,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 논리적 오류. 요거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기억을 하셔서 쓰면 됩니다. 먼저 후광 효과요. 수검자에 대한 평정자의 어떤 첫 번째 인상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이 사람은 능력이 있을 거라고 그 상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후광 효과입니다. 수검자에 대한 평정자의 어떤 인상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관용의 오류요. 평정자가 어떤 타인을 평가할 때, 즉 점수를 내릴 때 웬만하면 후하게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관용의 오류고요. 세 번째, 중앙집중 경향의 오류요. 평정자들은 아주 높은 점수나 낮은 점수를 잘 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점수나 낮은 점수는 피하고 중간 수준 어딘가에 있는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 마지막으로 논리적 오류요. 평정자가 어떤 한 특성의 점수를 알게 되면 관련 있는 다른 문제에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 기간을 알면 그 사람은 승용도가 있을 거다라고 평가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정자가 어떤 한 특성을 알면 다른 특성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바로 논리적 오류입니다. 다시 이름만 정리할게요. 후광 효과, 관용의 오류,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 그리고 논리적 오류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 파트입니다. 목적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측, 분류 및 진단, 그리고 자기 이해의 증진입니다. 먼저 예측은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람을 선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내담자의 장래 행동이나 성취의 정도를 예측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취도가 높을 사람인지를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분류 및 진단은요, 적절한 심리검사의 사용을 통해서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결함도 찾고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은영의 무슨 프로그램 이런 데서 하는 심리검사들은 이런 목적들이 굉장히 많겠죠. 세 번째는 자기 이해의 증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대부분의 자기 진단들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담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예측이요. 두 번째는 분류 및 진단, 세 번째는 자기 이해의 증진입니다. 직무 평가 방법 네 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 비교법이 있어요. 먼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둘 다 직무자가 들어있어서 대상은 직무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직무 분석은 말 그대로 직무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떠어떠한 일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직무를 분석하는 거고요. 직무 평가는 이 일이 얼마짜리다. 이 일의 가치가 얼마다를 가치를 정하는 일입니다. 결국 직무 평가는 숫자화 돼야 돼요. 그 결과가 서열이 됐든 등급이 됐든 점수가 됐든 어떤 비교값이 됐든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면 서열법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 직무는 1등급 직무다, 2등급 직무다 이렇게 등급으로 표현됐다면 분류법이 되는 거고요. 그 결과가 총 점수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점수법이 되는 거고요. 어떤 대표 직무를 선정을 해서 그 각각의 요소별로 대표 직무와 비교해서 대표 직무 대비해서 얘는 120%짜리다, 80%짜리다 이렇게 상대적 가치를 정한다. 그러면 바로 요소 비교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진로 자서전과 의사결정 일기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진로 자서전이요. 자서전이니까 스스로 적는 거예요. 스스로 적어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진로에 대해서, 즉 내담자가 과거에 했던 진로 의사결정들을 스스로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주요 진로 의사결정들은 예를 들어서 학과 선택은 어떻게 했는지, 일 경험은 어떻게 자기들이 결정했는지 이것을 스스로 적어보게 하는 방법, 이게 바로 진로 자서전이고요. 의사결정 일기요. 의사결정의 방식을 알고 싶은 겁니다. 내담자의 의사결정 방식을 알고 싶은 거고요. 방법은 일기 형식이니까 일상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적어보게 하는 거고요. 바로 진로 자서전의 보충 역할을 하게 합니다. 진로 자서전은요. 진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적어보게 하는 거고요. 의사결정 일기는요. 일상적 의사결정 방식을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성격 5요인 빅5의 5가지 구성 요인을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5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성공하기 위한 성격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나누기가 쉽습니다. 먼저 기본을 지키는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되고요. 정서적으로 안정해야 성공하기가 좀 쉽습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대인관계에 해당되는 부분 외향성 그리고 호감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안정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기억하면 좀 쉽습니다. 먼저 기본을 지키는 부분이요.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 혹은 불안정성이요. 두 번째 대인관계 부분 외향성과 호감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요. 설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성실하다는 건 결국 사회적 규칙, 규범 이런 거 잘 지키는 거죠.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 같은 거를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 의미하는 거고요. 정서적 안정성, 불안정성, 결국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세상을 얼마나 위협적이지 않다고 느끼는지, 결국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끼는지를 느끼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향성, 결국 타인과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죠. 예,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과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호감성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요,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다양한 경험에 대한 추구, 그리고 포용성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